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이자 아들의 엄마인 사람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모두 소중하지만 특히나 제 아들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예쁘다. 그는 늦둥이이며 양가의 유일한 손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큼 손자를 사랑한다. 부모의 사랑은 크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은 더 깊고 진실하다고 느낍니다. 이를 매일의 일상에서 느끼지만 때때로 뉴스나 매체에서 조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최근 어떤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맞벌이 부부 대신 손자를 돌보기 위해 고향을 떠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학원까지 데리고 다니며 하루 종일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량 사고로 할머니는 크게 다치고 손자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블랙박스 녹음에서는 할머니가 손자를 부르며 지키려 했던 모습이 담겨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할머니의 손자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다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뉴스를 보았을 때 내일 일이 있을 것처럼 감정에 몰입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존재로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과 손자와 헤어지는 아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깊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에 씻어내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겪는 큰 책임을 부여하며 남자에게도 물론 막중한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종교를 따르지 않지만 구약 성서에는 여자를 창조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수준 높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며 아이를 낳을 것이며 죄를 지어 그렇다. 여자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과거에 의학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약 7%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겪다 죽는 결과를 내는 연구도 있었다. 물론 현대에는 그렇지 않지만 아이를 낳는 일은 넥스트 핸드.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어릴 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 넷만 낳았습니다. 딸을 낳을 때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취급했습니다. 가족은 대대로 내려온 한옥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딸들이 썰정에 저렇게 몰려다니는 걸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이건 어찌 된 건지. 기집애가 온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아이고, 조상님 희재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할머니는 딸 가진 부모가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요즘은 딸 가진 부모가 더 좋다더니 아들 낳아봐요. 마누라만 알지 부모는 신경도 안 쓴다고 말했습니다. 너 아들 낳아봤어? 나 아버지도 아닌데 그런 소리를 왜 해? 근데 내 마누라는 약지어 받아왔더니 하루 종일 강간무소식이야. 무슨 역이요? 무슨 약이긴 하든 나는 약이지. 엄마, 그만 좀 하세요. 한의원 애들이 돈만 해도 집 한 채 값은 들어갔을 거예요. 너 말 잘했다. 내가 아들 손자 보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이렇게 청성을 들이는데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정말 집에 가려고 했는데 다들 아예 안 나올 거예요. 집안 사정도 안 좋고 아이들 키우느라 힘든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너가 아버지가 되려면 진짜 막막할 텐데 아이고 힘든 일인데 그것을 하나도 못하다니. 그래, 아이고, 어머니는 3번의 출산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이 상해서 그런데 시집살이가 너무 크게 인정받아서 언니들이 3번째 아이를 낳으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일을 안 끊으면 안 된다고 해. 상이야, 준이야, 하이야, 오늘도 잘 놀았다. 근데 그게 뭐냐? 이거 무슨 약이야? 다시 아파. 결국 할머니한테 듣지 못하고 맞았네. 나 말을 낳게 하는 거지? 부디 할머니와 함께이 좋아하시길. 할머니는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속상하셔서 그런 거예요. 남동생을 꼭 낳아서 너희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남동생이 필요 없어요. 엄마는 자꾸 약을 먹고 힘든 걸 싫어한다고 해요. 나도 싫어요? 할머니가 자꾸 그러시면 나도 화낼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쁜 내 공주들, 엄마는 너희를 위해 산다고 했어.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지어주신 약 덕분인지 아님 삼신할머니가 도와주신 건지 어머니는 또 임신했어요. 어쨌든 아이는 잘 들어왔대요. 진짜 이번에는 아들이어야 해. 알겠지, 내 어머니. 엄마 아들인지 아닌지는 남자 정제가 결정하는 거래요. 만약 딸이라도 자꾸 저 사람에게 투덜거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넷째가 마지막이에요. 알았죠? 너희들 지금 날 협박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함부로 놀리지 마오 부정탄가. 내가 내일부터 절에 가서 기도한다니까. 어머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 괜히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마. 내가 온갖 고통 속에서 견뎌낸 10개월 후에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산파가 올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엄마, 산파는 무슨 산파예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빨리, 쓸데없는 소리. 우리 집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아이는 집에서 낳아야 한단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들과 딸 중에 누가 태어날지 이미 알고 있겠죠. 그리고 엄마는 22시간의 분만 처리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냥 좋아. 하지만 상희야, 왜 이래? 엄마야, 정신 차려. 엄마는 많이 힘들었고 집에서 아이를 분만 끝에 응급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아이를 낳고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너무 늦어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아내를 이렇게 잃어서 너무 슬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엄마를 이유로 할머니에게 원망을 표현했어요. 아들은 왜 이래? 아주 홧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 혼란스러워했고 아들은 엄마의 얼굴을 보고 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식에게 그런 이상한 상속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어머니와의 연락도 끊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들을 낳고 나서 죽는다면 내가 미안할 것 같아. 하지만 만약 딸이나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면 너만은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난 홀로 딸을 키우는 게 말이 되나 싶어. 정말로 끝까지 의미 없는 게 발견되네. 내가 나한테 참을성을 시험하고 떠난 거야? 어머니만 살 것 같다고 알고 계시라 하며 만약 양심이 있다면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해해야 해. 그런데 아버지는 미안함 없이 저를 포기하고 언니와 일에 떠났습니다. 그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어? 아, 면할게 아니라 끊을게. 내 아들도 100이고. 아, 불량녀가 죽어서도 떠날게. 할머니는 살아계신 엄마에게 미안해졌다기보다 저주를 내리셨다. 아버지는 딸 넷을 데리고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사주셔서 우리를 키워주셨어. 언니들의 이름은 딸들을 생각한 이름이었어. 성의 없이 지었지만 제게 아버지는 아주 예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연주, 우리 연주. 아유, 아빠가 아주 사랑한다. 언니들도 그렇지. 연주, 이름 예쁘다. 아빠, 나도 이름 바꿔주면 안 돼. 바보야,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 이름은 한 번 지으면 끝이야. 이름은 바꿔줄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정말 저희를 최선을 다해 키우셨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남들보다 더 신경을 쓰셨죠. 그렇게 우리 5시구는 서로서로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았고 어느덧 다들 성인이 돼 자기 밥벌이를 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딸들이다 보니 아버지를 정말 알뜰살뜰 챙겼죠. 그리고 언니 셋을 다시 집을 보내고 저와 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것도 싫으니까 이거 몸에 좋은 거라고 드시라고 했잖아요. 깜빡했어. 알았어. 은혜가 먹으면. 근데 연주야, 넌 남자친구 없어. 그런 거 안 키워. 그리고 결혼은 내 인생이 없어. 왜 말했잖아. 결혼해서 시집살이하고 뇌 낳고.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아.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절대로, 연주야,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왜 여자만이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여자들을 그렇게 차별하면서 아들들은 시어머니들을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어머니를 잃었을 때 미안함을 느꼈고 그 미안함은 항상 내 마음 한켠을 차지했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언니들을 통해 크게 될 거야. 사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미안함도 내 마음 한켠에 항상 머물렀어. 그 사실을 알지만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쩌면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도는 것을 알게 됐어. 왜냐하면 나는 남자를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어. 30대 중반이 되자 그 전에 고객으로 있던 그 남자가 내게 관심을 보였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는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다가와 계속해서 궁금해했어. 결국 그와 약속을 잡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쉽게 만드는 속셈이 있었어. 나는 왜 이렇게 밀고 빠뜨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자로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고 평생 사랑할 자신도 있어요. 결혼을 싫어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결혼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연주 씨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식이잖아요.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할까요? 제 생각을 바꾸게 해주세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결혼의 좋은 면을 보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 봐서 안타깝네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만할게요.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속 이유가 없었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 인생에 관여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불쾌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그 남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연주실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식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들으시면 과연 좋아하실까요? 이 말 때문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진으로만 봤던 엄마가 꿈에 나타난 거야. 연주야, 우리 막내 연주야. 엄마가 제대로 품에 안아주지도 못하고 떠난 게 너무 미안해. 엄마는 너희들이 태어난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 엄마는 너한테 그러질 못했었잖아. 연주야,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야 해. 엄마 말 알아. 넌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반드시. 그렇게 전 엄마를 찾으며 울다가 깼고 제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엄마가 꿈에 나타나 저 위로하고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셨어. 좋은 엄마, 제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전 그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어. 그냥 그에겐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놔도 괜찮겠는 마음이 들었거든. 연주 씨, 전화해줘서 진짜 고마워. 솔직히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날 설득시켜 줄래요? 뭘 나란 사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에게 예전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서 생긴 일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신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솔직히 두려웠고 동시에 살짝 기대도 했습니다. 연주실 엄마가 데리고 결혼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고 서로 도와가며 아이를 키우면 돼요. 난 당신이 그런 틀에서 벗어나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되어 있어. 그의 말에 꽁꽁 얼었던 제 마음이 움직였고 전 그렇게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를 느끼고 그를 점점 더 깊이 사랑하게 됐고 우린 결혼까지 하게 됐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정말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은 형제 없이 혼자 컸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듯 했어요. 그런 시부모님은 남편에게처럼 저에게도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연주야, 우리 상원이가 정말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려고 이렇게 기다린 모양이구나. 우리 집 식구가 돼줘서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오빠가 부족한 절 많이 감싸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말도 좀 미리 예쁘게 하니 이제 우리 집에는 웃음꽃이 필 일만 생기겠구나. 전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 거라고 다짐했던 나는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 줄은 말이죠.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부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임신이에요. 난 아빠가 되다니. 남편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고 나는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걸 행복해하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정말 고맙다며 절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데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다니. 자식 하나 있는데 장가도 안 가고 저렇게 있어서 손주 생각은 아예 꿈도 안 꿨는데 이렇게 실현이 되고 나서 모든 일이 이렇게 해소되다니 정말 고맙고 큰일 했어. 우리 며느리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편하고 사랑을 많이 받으니 이렇게 아이도 빨리 들어선 것 같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매일 너무 즐거웠어. 시어머니는 아이를 가진 나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아들, 딸 상관 말고 건강하게만 태어난다면 바랄 게 없겠구나. 그리고 너도 건강해야 하고 나는 그거면 충분해. 전 세상 모든 며느리들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모두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란 걸 결혼을 하고 나서야 느끼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10달 동안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고 저는 아주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벌고 봉절하고 우리 며느리는 정말 100점짜리 며느리다. 상훈이 달랑 혼자 있는데 우리 집안 대가 끊기면 어쩌나 솔직히 걱정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구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행여나 아들이니 딸이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요? 난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둘이 손자 먼저 볼 수 있지? 아이고, 병원 가면 볼 수 있으니까 오늘만 좀 참읍시다. 시부모님은 제가 출산을 하고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전체 커리어를 쌓으면서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직접 운전까지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준이 잘 놀았어. 금일 저녁 밥을 잘 먹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과 노래도 불렀고 서준이가 오늘 정말 잘했어요. 할머니께서 오늘 저녁에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말했어요. 아이고, 정말 그랬어요. 잘했어, 내 손자야.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곧 도착할 테니 할머니가 서준이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삶아 두셨다고 해서 먹으러 갔어요. 응, 좋아. 고구마 좋아. 그래, 그래. 내 애송이, 어서 가자. 사실 시어머니께서 잠시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서준이를 위해 다시 운전을 배우셨어요. 서준이는 매일 할머니가 데리러 오니까 너무 좋아했고 어머님도 그런 모습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날도 어머님과 서준이는 서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팔딱팔딱, 개구리. 할머니, 잘했어요. 그래, 잘했어요. 우리 서준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러지? 아유, 서준아, 서준아.
아이고, 우리 서준이 아닌데. 쿵 시어머님은 급발진 오작동으로 인해 대형 트럭과 충돌하여 다리 밑으로 추락했다. 이 트랜사이던트는 큰 사고였고 사고가 발생한 즉시 경찰이 전화를 해왔다. 이현주 씨입니까? 장용 씨의 어머니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어머니와 일변사고가 발생했어요. 상황이 좀 심각해요. 사고라고? 병원으로 오세요. 이승우 씨가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 병원으로 와주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정신을 잃은 듯이 온몸이 약해졌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을 알리고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다쳐서 두 다리를 심하게 다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아들을 찾아가려고 한다. 아들이 응급실에 있을까 봐 두려운 마음을 안고 천천히 걸었고 작은 시체를 볼 때 겁이 났다. 박서준 어머니? 유감스럽게도 5시 3분에 사망하였습니다. 심정지로 사망한 내 아들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내 아들이 맞는지 확인할 거야. 내 아들이 맞는지 확인할 거라고 남편이 나를 붙잡으며 울었고 나는 천천히 이들고 있는 흰 천을 들어 우리 서준이가 맞는지 확인했어. 그 순간 한쪽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였지만 나는 즉시 우리 서준이가 맞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도 얼굴이 왜 이래? 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을까? 왜, 서준아, 엄마야, 전 엄마야, 돌아와, 엄마 좀 봐줘. 내 아들을 살려, 내 아들을. 서준이는 혼자서 그 자리에서 살아있었고 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 어떻게 내가 낳은 아이일까?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아이일까? 왜 하늘이 우리 서준이를 데려갔을까? 거의 산송장처럼 아들의 장례를 치르며 가슴이 먹먹했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 여보, 이게 말이 돼? 불가능해. 내 아들이 왜 이런 일로 이렇게 됐어? 살 필이 없다고. 급발진 사고였다.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급발진 오작동으로 사고가 난 게 확인됐어. 엄마가 서준이 지키려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미칠 것 같은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 일어났는지. 급발진 진짜야. 확인했어. 경찰에 저도 주사 맞죠. 그러니 여보, 우리 서준이 잘 보내주자. 난 못 보내. 절대 못 보내. 내가 전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급발진이란 일, 만약에 서준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어린이집 버스를 타고 다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에 떠나질 않았죠.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도 서준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상우나 서준이는 좀 괜찮아졌어 보러 가고 싶은데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애한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아니에요, 엄마. 서준이 그냥 완전 그래요. 안정을 취해야 해서 안정되면 그때 만나실 수. 엄마는 계속해서 나쁜 생각하지 말고 완쾌에만 주력하세요. 알겠죠? 그래, 오냐 서준. 어머니는 괜찮은지 충격이 크겠지만 자식이 그렇게 되었으니 정신을 차려야 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 내 옷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엄마, 원망은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준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어머니에게 감추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재활치료를 받다. 우연히 간호사들이 하는 말로 어렴풋이 서준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서준이가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날 데려가 버렸냐고. 아니, 그 언니네를 데려가시냐고. 나는 어떻게 서준 어머니의 얼굴을 보내? 취미가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원망 많이 하려고 할까? 상훈아, 나 이제 어떡하니? 서준이가 없이 어떻게 살지? 그리고 우리 연주 너무 가엾어서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도 서준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어머니는 정말 힘든 마음과 몸을 지키고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애미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그 사람 만날 일이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나는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시어머니도 손자를 잃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어.
나는 이기적이었어. 어머니, 나는 서준이를 보내지 못할 것 같아. 우리 가족 분위기가 너무 어려워. 나는 내 자신을 원망해. 나를 원망해. 서준이가 세상을 떠난 후 우리 집에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어머니 아버지는 따로 계시면서 우리와 연락을 끊었고 우리는 아이를 잃은 슬픔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어.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했어. 애미야, 아버지와 연락을 못 드리고 미안해. 괜찮아.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게 연락할 일은 없어. 내 자신은 어떻니? 몸은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미안하지만 내 시어머니가 좀 아픈 것 같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그 다음 날 아버지와 함께 시어머니의 옷방을 찾아다니다. 아버지에게 이건 다 어머니의 것이지요. 그중에 내 것이 아니기를 바라며 다은은 어머니와 서준이가 서로 가진 것들에 놀러 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청문회에서 잘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아버지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서준이는 정신이 사라졌고 어머니는 매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날 외출하고 싶다고 말한 이후 시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사우두, 하이 비오 총베트 테이베요 팀 킴 트롱 퐁 두콰 미 비오. 코 비이 누모이 서즈데이 트롱 퐁싸 콰 미총 두 콩파이 콰민. 디운 하이 봉랭 에시 콩파이 체프넨 모이 서즈데이. 디운 더 조세이 에슈시 맨 콰 미비에이 차 콰 비오. 에넝 누오이 콩더 코 도옥송 콰 수리. 사우두, 지오준 매트트리 비에이 미총 시우나이치 오트롱 퐁. 비에이 에모티 나이. 사우 카이 에노아이 뮤안디라 너과이. 미총 더 벤 매트. 매일 밖으로 나갔고 카드로 몇백만 원이나 되는 명품 가방을 물론 택도 떼지 않은 옷들을 샀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옷방에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매우 당황했던 것은 카탄도가 안 되니 벽까지 매달거나 도둑질을 해서 경찰에 신고당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의 노저금도 다 바닥날 지경이야. 너가 어떻게 말려도 소용없어. 앞에서 한 말은 듣지 않고 몰래 나가서 물건을 훔치고 돈을 빌려서 백화점에서 쇼핑했다고 해 내 엄마 살려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계속하다간 정말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요즘 나의 삶은 사는 것 같지 않아. 자식들아, 내 엄마를 도와주세요. 세준이가 세상을 떠난 뒤 우리 식구들은 몸과 마음이 망가져 있었다. 특히 죄책감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더욱 힘들었어. 아버지는 어머니를 걱정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 아버지는 저를 불러서 생활비 통장을 주셨고, 그것이 언제나 어머니의 생활비 통장이었어. 정말 졸업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에게 맡기기 어려워서 내게 줄 거야. 내가 어머니 대신 맡아줬으면 좋겠어. 1억을 추가했으니 너가 더 필요한 걸로 생각되는 만큼 사용해도 돼. 내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사용 후 어머니에게 반드시 돌려줄 거야. 그러니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대가로 아버지께서 받은 돈을 더 잘 사용해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런데 어머니는 함께 산다는데도 별로 기뻐하는 표정이 없었어. 집안을 손에 놓고 매일 멍하게 있는 어머니를 보고 좌절했지만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택시에서 내리는 걸 봤어. 어머니에게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 모습이 정말 이상해서 충격을 받았어. 택시에서 내려올 때 어머니는 참모자를 3개 쌓아 쓰고 바닥길을 들어잡고 있는 드레스를 입고서 20개 넘는 쇼핑백을 택시에서 내렸어.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아프게 느껴져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어머니, 그만해주세요. 내 돈을 쓰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말했어. 네, 우리 어디서 봤나요? 이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 궁계 장면이죠. 왕세자인 상원과 근위병장인 순호가 함께 있는 장면인데요. 여신강림과 비슷한 판타지 드라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 왕실 내부 인물 간의 복잡한 감정과 사건을 다루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옷차림과 장면 속 대사가 모두 매력적이지 않나요? 만약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다른 드라마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더 물어봐 주세요. 연주는 현주야.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는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놀라서 거실로 뛰어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내 통장 있는 거야? 통장이요. 아버지가 주신 거 말이죠?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가져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시험이 안 들리잖아. 당장 가져와.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화를 내셔서 제 방으로 가서 통장을 가져와서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통장에 있는 금액을 보고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이게 아버지 돈을 훔쳐 이건 생활비 통장이라고. 내가 살면서 모아둔 통장이라고 이게 내가 뭔데 가져가고 있어? 너 왜 내 자식을 빼둬서 이 정도로 받아야 돼? 언제까지 내 자식을 빼앗았다고 날 괴롭힐 거야? 너 이렇게 계획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이제 알겠어. 너가 아버지 돈을 보고 우리 사문이랑 왔지? 못된 여자야. 나는 너에게 천벌을 줬어. 엄마는 저한테 욕설을 퍼붓고 손에 잡히는 모든 물건들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머리카락을 잡고 저주를 내렸어요. 그때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 남편이 시어머니를 들어서 소파에 던졌어요. 시어머님은 소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제 눈은 너무 당황해서 급하게 병원에 전화했어요. 119예요. 빨리 와주세요. 우리 어머님 구해주세요. 빨리요. 빨리 구급대원이 도착하고 어머니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전 남편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어서 너무 싫었어요. 당신 미쳤어. 시어머니 죽을 뻔했어요. 죽고 싶은 건 나야. 지금 어머니가 오래도록 이러는 거 더 이상 못 본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걸 너무 못 봐. 그리고 당신까지 괴롭히는 건 더 못 봐. 안 다친 것 같아. 걱정 마. 당신도 어머님이 불쌍하지 않아. 당연히 우리 어머니만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다고 하지만 난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결국 시험연 치료가 끝나면 남편과 아버지 역시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어요. 안 돼. 어머니 제가 반드시 치유시킬게요. 제발요. 처음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계에 도달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살면서 모아둔 통장이라고 이게 내가 뭔데 가져가고 있어? 너 왜 내 자식을 빼둬서 이 정도로 받아야 돼? 언제까지 내 자식을 빼앗았다고 날 괴롭힐 거야? 너 이렇게 계획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이제 알겠어. 너가 아버지 돈을 보고 우리 사문이랑 왔지? 못된 여자야. 나는 너에게 천벌을 줬어. 엄마는 저한테 욕설을 퍼붓고 손에 잡히는 모든 물건들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저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여동생이 했던 대사를 다시 쓰는 것은 제 가장 사랑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깊은 감정과 삶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젠장. 불쌍한 어머니에게는 집차가 필요해요. 일상이 변하고 우리 아버지에 의해 여동생을 잃은 아픔을 얕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의 이야기는 용기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외롭게 떠나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아기 혈엽이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준이의 상처와 기억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며 언제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가진 부모입니다. 서준이를 생각하면 언제나 행복함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 서준이에게 동생이 생긴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이라면 얼마나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태교를 신경 쓰고 안정을 취하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어머니께 전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와 남편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엄마와 함께 보내는 걸 걱정하며 병원에 데려가기 힘드셨습니다. 제 마음을 두고 엄마와 아버지도 비슷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10달을 기다린 후 건강한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 서준이의 동생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고, 어째 이렇게 모습이 닮았을까요? 형이 너를 보면 얼마나 기쁘겠지? 현준아, 나의 아들이 너를 본다면 많이 안아주고 사랑할 텐데. 현준아,
우리는 나중에 형을 보러 가자. 알겠지? 저기 어머님께 가는 것이 좋겠죠? 매미는 정말 마음이 깊나.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현준이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그런 생각 마세요. 예전에 어머니를 생각해봐요. 우리 서준이를 너무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이 지나 우리는 어머니를 만나러 정신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현준이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장혜원, 우리 어머니 면회 왔어요.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임신을 해서 온 가족이 신경을 써서 어머니를 자주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마당에 작은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에 하얀 눈이 내리는 것처럼 백발의 작은 할머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늙어 있었고 처음 어머니를 병원에 보낼 때와 같이 멍한 눈빛으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들 왔어요. 상훈이, 엄마야. 아들 나왔어. 왜 이렇게 말랐어? 엄마, 지난 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리워했는지 알아? 부모님들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냥 멍하니 바라보셨어. 그런데 현준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갑자기 엄마의 표정이 바뀌었어. 현준아, 울어선 안 돼. 나 잠시 나갔다 올게. 하고 말씀하려 했는데 갑자기 현준이를 보시자 가지 말라는 손짓을 하셨어. 아가, 우리 아가, 여기 오너라. 옷 입을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 아주머니는 1년 넘게 말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 아기 현준이를 보시자 말씀이 나오더니 예전처럼 서준이를 보던 눈으로 현준이를 안으셨어. 형님을 닮았구나. 손 좀 내봐라. 할머니야. 우리 아기, 내 새끼야. 우리 식구는 모두가 엄마를 되돌려놓고 싶었지만 실패했어. 그러나 현준이를 보자 온종일 그랬으면서 한 번 더 다정하고 따뜻한 엄마로 다시 변신한 거야? 오랜만에 엄마, 너무 미안해. 여러분에게 서준이를 떠나보내기 싫어했었거든.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아니, 정말이지 미안해요. 당신이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현준이는 보물이에요. 당신을 웃게 만드는 치료제는 현준이였어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 너무 못된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야? 유미야, 아이고, 서준이에요. 현준이, 어미야,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현준이는 우리 가족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겨준 보물 같은 아이였어. 현준이를 보고 나서 어머님 몸은 거짓말처럼 빠르게 회복하셨고 이제는 현준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어.